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박진석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게 닫힌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비서는 말없이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건가? 비서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성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봉투를 쏘아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시려고. 이 판은 이미 내가 다 짜놨는데. 하지만 이지혁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봉투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 봉투가 자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처럼 말이죠.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열어볼게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고성이가 은호의 손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나서. 그건 내 아들 성재가 열어야지. 두 여자의 신경전이 벌어지려는 찰나 지혁이 나섰습니다.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봉투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뜯어버린 것입니다. 그만들 하시죠.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서류가 펼쳐지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네 사람의 눈이 동시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가장 밑에 적힌 충격적인 한 문장에 회의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상기인 박진석과 상기인 이지혁은 부자관계가 성립됨. 뭐라고? 박성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의 아버지가 낳은 또 다른 아들이라고?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가 하루아침에 이복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아들. 그것도 성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몇 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신의 딸 영나의 자리를 위협할 가장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이상철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니. 평생을 친구로 믿어온 박성재가 동생이라니.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진석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군. 성재야 인사해라. 내 형, 이지혁이다. 박진석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성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이 자식,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지.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친구의 갑작스러운 배신 앞에 성재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자신을 구해줬던 영웅 같던 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접근한 사기꾼의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계지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성재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알았어. 하지만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재는 지혁을 거칠게 벽으로 밀쳤습니다. 닥쳐. 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성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배신감에 들끓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혁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 역시 새하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호.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지혁과 박성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으며 자신을 둘러싼 삼각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은 사랑이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지혁이 성재의 손을 뿌리치고 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은호야, 너만은 나를 믿어줘야 해. 제발.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성재가 은호의 다른 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저 자식 말 듣지 마. 저놈은 우리 모두를 속인 뱀 같은 놈이야. 당장 저놈 손 놔. 한 여자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은 두 형제.
지은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남자이자 이제는 친구의 형이 되어버린 박성재. 다른 한쪽은 자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지만 이제는 친구의 이복 형제이자 모든 비극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지혁. 지은호는 두 사람의 손을 모두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두 사람 다 나한테 이러지 마.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선택에 따라 이 재벌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고성희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 박진석의 혼외자.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으로 뒤집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박진석 회장 몰래 혼란에 빠진 이지혁에게 접근합니다. 고성희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지혁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위로하는 척, 그의 편인 척 연기하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집니다. 지혁 씨,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하지만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박 회장님은 결코 자네를 순순히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말씀이시죠? 내 딸 영라와 결혼해요. 그럼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네를 이 집안의 정식 아들로 만들어주지. 성재가 아니라 자네가 후계자가 되는 거야. 고성희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지혁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혼외자. 영라와 결혼시켜 일단 집안에 들인 뒤 모든 권력을 손에 넣으면 헌신짝처럼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딸 영라를 그룹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완벽한 미끼. 그것이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제안을 받고 더욱 혼란에 빠진 지혁 앞에 이번에는 친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나타납니다. 그는 지혁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차갑고 잔인한 본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니놈의 그 끈질기고 독한 근성이 마음에 들더구나. 내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성재놈은 너무 유약해. 박진석 회장은 지혁 앞에 두 개의 파일을 던졌습니다. 하나는 회사 주식 양도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박성재의 모든 약점이 담긴 비밀 파일이었습니다. 선택해라. 이 주식을 받고 내 진짜 아들이 되어 네 동생을 밟고 일어서겠느냐. 아니면 평생을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이상철의 아들로 살겠느냐. 증명해봐라. 네가 내 아들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부성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물려줄 가장 강한 후계자를 가려내기 위한 악마의 시험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두 아들을 싸움 붙여 살아남는 놈에게 모든 것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잔인한 시험에 망연자실한 지혁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이상철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이상철 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던지며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요? 이상철은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지혁아. 박진석 회장이 갓난아기였던 너를 나에게 맡겼다. 평생 조용히 키워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어. 지역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평생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은 돈 때문에 자신을 키운 사람이었고 진짜 아버지는 자신을 후계자 싸움의 장기말로 여기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상철의 아들도 박진석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동안 고성희와 박성재는 새로운 동맹을 맺습니다. 애초에 이지혁을 자신의 딸 영라와 결혼시켜 꼭두각시 사위로 만들려던 계획을 벌인 고성희는 대신 상처 입은 의붓아들 성재에게 접근합니다. 성재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다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가 있잖니. 고성희는 성재의 분노와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지금도 박진석 회장을 구슬려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네가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걸 모두에게 증명해야지. 저 더러운 혼외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끌어내리는 거야. 복수심에 불타는 성재는 고성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를 향했던 그의 순수한 마음은 이제 지독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의붓어머니와 아들, 가장 믿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이지혁이라는 공동의 적을 파멸시키기 위해 손을 잡은 것입니다. 며칠 후 폐인처럼 지내던 지혁 앞에 지은호가 나타났습니다. 지혁은 그녀라면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눈빛은 그가 알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지혁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아니 이지혁 씨. 당신의 출생, 당신의 사정. 이제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야. 은호는 지혁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한마디를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박진석 회장.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대신 그 회사 나한테 줘요. 사랑에 울던 순수한 지은호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멋대로 뒤흔든 재벌가의 잔인한 게임에 그녀 역시 플레이어로 참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복수를 위해 그녀는 가장 상처 입은 남자 이지혁의 손을 잡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함께 뛰어들려 합니다. 이제 이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위험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지혁의 충격적인 출생 비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파멸하고 재편되는 파격적인 전개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방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상상력을 더해 과감하게 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실제 드라마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저의 예상과 비교하며 지켜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순삭시키는 전지적 드라마 시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를 쓰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